안녕하세요. 7급 공무원 경제학의 핵심 포인트 540개를 문장으로 정리하는 국경제학 중요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인트 251부터 260까지 학습해 보겠습니다. 251번째 포인트는 자본주의의 안정성입니다.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특성과 관련된 문제가 자본주의의 안정성과 연결된다. 여기서 말하는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특성이란 실업과 인플레이션이 경제와 시장이 있으면 저절로 발생하고 스스로 해결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아니면 구조적 문제로 발생하여 인위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는 부정적 현상인지의 여부를 뜻합니다. 252번째 포인트는 자연적 현상입니다. 실업과 인플레이션은 자연적 현상, 즉 시장이 존재하면 언제든 나타날 수 있고 시장에 의해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으로 자본주의는 안정적이라 본다. 일전에도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 언급했었습니다.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알아서 다 한다고 했었죠. 즉 시장 가격의 자동조절 기능으로 실업이든 인플레이션이든 해결 가능하기에 시장 경제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주장입니다. 253번째 포인트는 비개입주의입니다. 실업과 인플레이션이 자연적 현상으로 자본주의는 안정적이기에 시장 가격의 자동조절 기능으로 해결할 수 있고 정부 개입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비개입주의이다. 방금 주장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시장 경제가 안정적이기에 정부의 개입은 치안과 국방 유지를 위한 최소한으로만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장이 다 알아서 해결하니 정부는 치안과 국방에만 힘쓰라는 얘기입니다. 254번째 포인트는 모순적 현상입니다. 실업과 인플레이션은 모순적 현상, 즉 시장의 구조적 모순으로 발생하기에 시장에 의해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으로 자본주의는 불안정적이라 본다. 실업과 인플레이션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인한 모순적 현상이라는 주장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 즉 시장 가격의 자동조절 기능에도 한계가 있기에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지가 않죠. 따라서 시장 경제는 기본적으로 불안정적이라는 입장입니다. 255번째 포인트는 개입주의입니다. 실업과 인플레이션은 모순적 현상으로 자본주의는 불안정적이기에 시장 가격의 자동 조절 기능으로 해결할 수 없고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개입주의이다. 시장 경제가 불안정적이기에 시장 가격의 자동 조절 기능에 한계가 있을 때, 즉 시장이 실패했을 때 정부의 적극적 개입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경제학자 케인즈는 구성의 모순이라는 개념을 통해 정부의 개입을 주장했는데 이 구성의 모순이란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반드시 집단 전체의 합리성으로 귀결되지는 않는 모순을 의미합니다. 256번째 포인트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중 배경입니다. 자본주의 경제는 근본적으로 안정적이기에 일시적 불경기 시 시장 가격의 자동조절 기능으로 해결할 수 있고 정부 개입이 불필요하다는 비개입주의를 배경으로 한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완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고전학파 영역에 들어갑니다. 경제학자 케인즈가 자신 이전의 모든 경제학을 고전학파로 명명하면서 그렇게 분류된 것이죠. 257번째 포인트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중 공급 측면입니다.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전제 아래 수요는 충분하나 공급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급 측면을 중시한다. 명목임금이 신축적이기에 항상 완전고용이 달성되고 실업은 일시적 현상으로 본다. 대부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이자율이 결정된다는 대부자금설에 따라 이자율은 투자와 저축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화폐의 가치저장 기능이 없어 저축 즉시 투자로 연결된다. 이자율이 실물 부문에서 결정되기에 통화량 변화는 실물 부문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실물 시장과 화폐 시장은 분리되어 있다. 공급 측면을 중시했던 아담 스미스 이후 리카르도, 밀, 마샬, 피고 등을 거시경제학 측면에서 고전학파화하고 공급 측면 경제학은 고전학파로 시작해 통화주의를 거쳐 새 고전학파로 이어지게 됩니다.
258번째 포인트는 케인즈의 일반 이론 중 배경입니다. 자본주의 경제는 불안정적이기에 불경기 시 시장 가격의 자동 조절 기능으로 해결할 수 없고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개입주의를 배경으로 한다. 따라서 대규모 실업 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케인즈는 고전학파와는 반대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핵심은 케인즈가 경제 극침체기를 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불안정적이라 문제가 터지면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는데 경제 급침체기가 찾아오면 큰일이겠죠. 따라서 이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실업도 구제하고 물가도 낮추라는 주장인 겁니다. 259번째 포인트는 케인즈의 일반 이론 중 수요 측면입니다. 공급 능력은 충분하나 유효 수요가 부족하다고 보아 수요 측면을 증시한다. 즉, 명목 임금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생산물 시장의 유효 수요 부족으로 실업이 발생한다고 본다. 화폐 부문에서 화폐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이자율이 결정된다는 유동성 선호설에 따라 이자율은 유동성 희생에 대한 대가로 본다. 또한 화폐의 가치 저장 기능을 강조한다. 화폐 부문에서 결정된 이자율 변화를 통해 통화량 변화는 실물 부문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이자율은 실물과 화폐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이러한 수요 측면 경제학은 케인즈 단일의 학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케인즈 학파를 거쳐 새 케인즈 학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260번째 포인트는 장기에서 우리 모두는 죽는다입니다. 케인즈는 장기에서 우리 모두는 죽는다라고 하면서 단기 분석에 집중한다. 즉, 정부 정책은 단기에서는 유효하다고 본다. 이는 케인즈가 고전학파의 반박에 재반박하며 나온 이야기입니다. 고전학파는 케인즈가 말하는 정부 개입이 단기적으로는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더 큰 손해가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때 케인즈는 고전학파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고전학파가 언급하는 장기에서는 고전학파도 케인즈도 다 죽고 없다며 당장의 극침체기를 해결해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즉, 이에 따르면 정부 정책이 장기에는 효과가 없으나 단기에서는 유효합니다.